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앱스코 코리아 황바른입니다. 교육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앱스코호스트 완전 정복, 키워드 전략과 개인화 기능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앱스코호스트에서 전략을 세워 검색하는 방법과 다양한 개인화 기능을 활용한 심화 활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접속하는지 함께 살펴본 다음 처음 화면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상세 검색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필터 적용을 통한 검색 결과 정렬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화 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코호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리뷰,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앱스코 호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입니다. 즉, 다양한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 호스트입니다. 앱스코 호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앱스코 호스트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앱스코 호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 호스트에서는 450여 종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전 주제 분야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인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와 또 비즈니스 경영 견제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 자료 및 연구 정보를 포함하는 대표 원문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도 있습니다. 또한 간호보건 관련 학과의 연구조사를 위한 CNR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며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인 APA 피신포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학 분야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학술 원문 데이터베이스인 Education Source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 주제 분야 약 52만 건의 해외 학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 이북도 앱스코 호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앱스코 호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 기관별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앱스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앱스코 호스트 접속 방법과 처음 화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 호스트는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약 교내에 계신다면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외 접속인 경우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이 저널 등을 찾아 접속 후
앱스코 또는 방금 설명드린 앱스코호스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앱스코호스트에 접속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전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마이 페이지 메뉴바는 개인 저장과 공간과 알림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 계정 생성 후 이용이 가능한데요. 오늘 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검색창 상단에는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누르면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또한 검색을 실시하다가 새로운 검색으로 이동하고 싶으실 경우 왼쪽에 있는 새 검색을 누르면 바로 새 검색 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새롭게 자연어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해당 토글을 활성화한 후 키워드가 아닌 자연어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어 검색 토글 여부는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제공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며 기관별 앱스코스트 자연어 검색 제공 여부 문의는 도서관 담당 사서분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키워드 전략을 통한 상세 검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상세 검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상세 검색에서는 필드별로 제한하여 검색하거나 여러 개의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필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있는 필드 추가 버튼을 눌러 최대 7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필드 또는 제목, 저자, 초록, 주제어 등 특정 필드를 선택하여 제한하면서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앞부분에서는 불연 연산자를 선택하여 필드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세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세 검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검색 탐색을 위한 꿀팁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팁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춰서 검색할 수 있는 불연 연산자입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앱스코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불연 연산자입니다. 불연 연산자는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연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and는 2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diet and lose weight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만 볼 수 있게 됩니다.
5월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보통 동의어,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 or lose weight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키워드들 중 한 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낮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엔드 연산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키워드는 검색하되 다른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모두 탈락시키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not lose weight라고 검색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lose weight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게 됩니다. 불연 연산자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 또는 Q&A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연 연산자를 통해 검색식을 어떻게 만들고 구체화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 연산자와 괄호를 함께 사용하면 키워드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불연 연산자 조합을 위해 괄호를 이용하여 여러 키워드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예시와 같이 film or movie를 괄호로 그룹화하고 엔드 연산자를 통해 페미니즘을 검색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연 연산자 어떠신가요? 알고 사용하면 빠르고 쉽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 또는 주제어로 맞춤 결과 정렬이 가능합니다. 검색 팁 두 번째, 와일드 카드입니다. 아마 불리한 연산자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일드 카드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란 이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나 단어 등에 함께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검색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수 문자나 기호를 뜻하는데요. 먼저 절단 검색은 별표를 사용하는 검색입니다. 이 별표를 이용한 검색은 보통 한글 키워드가 아닌 영문 키워드, 즉 해외 학술 정보들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검색 방법인데요. 주로 단어의 뒤 또는 복수 단어나 복합어 및 관련어 등을 정확히 모르거나 확장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urse, 간호사를 검색할 때 NURSE가 아닌 NURS 별표라고 검색하게 되면 nurse, nurses, nursed, nursing 등이 검색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어떤 형태라도 검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별표입니다. 주의할 점은 별표는 꼭 단어 맨 뒤에 위치하여야 하며 최소 4자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용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물음표를 사용하는 검색인데요. 이 물음표는 하나의 스펠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organization을 검색하는데 올가니 물음표 에이션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올가니 ZATION 또는 SATION 이 두 가지 검색 결과가 모두 검색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샵을 이용하는 검색입니다. 샵은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는데요.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만 대체하여 검색한다면 이 샵은 하나 또는 아예 스펠링을 무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havior을 검색할 때 behavior 샵 r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VIOR, VIOUR이 모두 검색되게 됩니다. 그래서 샵은 보통 영어 표현에서 영국식, 미국식을 모두 고려할 때 자주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검색입니다. 이 큰 따옴표는 두 단어 이상 입력할 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nformation behavior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포함하는 검색을 수행하고 싶으실 경우 앞뒤에 쌍따옴표를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이 두 개 단어 입력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된 검색 결과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쌍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검색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찢어졌지만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결과까지도 함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 싶으실 경우 쌍따옴표를 꼭 사용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검색 팁, 불연 연산자와 와일드카드를 기억해 주시면서 상세 검색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실습해 볼 주제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자존감과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자존감과 우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논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주제로 실습을 진행해 주셔도 좋고 또는 나는 개별적으로 탐색을 원하는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제를 작성 후 실습을 따라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주제에 따른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키워드 브레인스토밍을 해줍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주요 키워드를 뽑아내어 검색 키워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내가 작성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나열하고 그 다음 그 키워드에 대한 동의어 또는 유의어 등을 생각하고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단순히 소셜미디어라고도 검색할 수 있지만 SNS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이 특정 SNS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과 우울도 한 단어로만 검색하지 마시고 유의어 또는 동의어들을 확인해 주시고 키워드를 같이 나열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향을 미치다의 영향도 effect, impact, influence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함께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열한 키워드에 와일드카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어떤 단어에 와일드카드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먼저 나열한 키워드의 불연 연산자와 와일드카드 개념을 조합하여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린 팁 두 가지를 사용하여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한 문장으로 간단하였지만 그 주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함께 한 번에 검색하기 위한 검색식이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검색식입니다. 먼저 두 개 이상의 단어도 나열된 키워드의 경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수행을 위해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복수 단어 또는 복합어 및 관련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단어 맨 뒤에 별표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물음표 또는 샵을 추가하여 키워드 검색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어, 유사어, 괄호를 통해 그룹화한 다음 그룹화한 키워드들 간의 검색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불리한 연산자를 작성해 줍니다. 검색식 만들기 어떠신가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 또는 Q&A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상세 검색 화면으로 넘어가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앱스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고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누르시고 저와 함께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을 캡처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렇게 상세 검색 창에 한번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서 메인 페이지 검색창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검색창 4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필드 추가를 눌러서 검색창 4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키워드들을 복사해서 검색창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검색창은 소셜미디어의 유의어, 동의어 등을 나열해 주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영향을 미치다 나열해 주었습니다. 검색창 우측에 있는 모든 필드를 눌러서 모든 필드 또는 나는 이 키워드들을 주제어나 초록 또는 타이틀, 제목에서만 검색을 원하실 때도 이 필드들을 제한해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and or not 앞서 설명드린 불량 연산자 개념들을 선택해서도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한 다음 검색을 실시하시면 한 번에 우리가 검색하고자 했던 주제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상세 검색을 수행하지 않고 간단히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 계속 결과내 검색하기, 결과내 재검색하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주셔도 좋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상세 검색 전략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총 1,300건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접속하신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저와 검색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검색으로 원하는 필드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색 팁 세 번째, 검색 필드 코드입니다. 만약 나는 주제어, 키워드 또는 저자, 초록의 하나인 범위 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고 싶을 때 앞에 보이시는 검색 필드 코드를 사용하여 바로 해당 필드에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널 키워드들 중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보고 싶다. 이럴 경우 검색창에 소셜미디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닌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는 KW 필드 코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키워드들 중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저자는 AU, 초록은 AB, 주제어는 SU로 필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더 다양한 필드 코드는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필드 코드는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 해당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Environment Complete 또는 다른 아카데미 설치다 하시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명을 클릭하시면 이 필드 코드 다운로드 파일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검색 전략을 통해 검색식을 구현한 다음 상세 검색을 실시하였다면 검색 결과에서 어떻게 더 다양한 필터들을 적용하여 결과를 정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창 하단에는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들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빠른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원문이 제공되는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풀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서도 나는 전문가 학술적 심사를 거친 논문만 보고 싶을 때는 피어 리뷰 학술 저널을 눌러주시고 연도 그리고 자료 유형도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빠른 필터 외에도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오른쪽 패널에 더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됩니다. 실제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1,300건 중에 나는 원문을 제공하는 결과, 그리고 피어 리뷰, 학술 심사를 거친 결과,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대출판된 논문, 그리고 자료 유형 중에서도 학술 저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200건, 1,300건 정도 결과에서 348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모든 필터를 눌러서 혹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필터 적용을 하고 싶을 경우 필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키워드 관련해서 더 다양한 주제들을 확인해서 추가하고 싶으실 경우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특정 출판물, 저널만 한번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실 때도 이 출판물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는 나는 특정 출판사에서 출판된 논문의 결과만 보고 싶으시다 하실 때에도 이 출판사 필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언어, 연령, 성별, 지역 등 더 다양한 필터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필터들을 적용해서 검색을 실시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원문 이용하기 부분인데요. 원문은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PDF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PDF 버전으로 볼 수 있는 파일 형식이며 저널에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버전 그대로의 논문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DF 보기 버전은 다운로드 또는 인쇄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추천드리고요. 온라인 전문 보기는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HTML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은 버전이 상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동일하지만 텍스트가 잘림 현상 없이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방법론 또는 이론적 배경, 측정 방법, 분석, 결과 등 그 해당 부분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는 온라인 전문 보기를 통해 목차를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해당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번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번역, 해당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신 다음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은 논문의 전체 내용이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영어 논문 읽으시면서 번역기 따로 사용 안 하셔도 이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논문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목차와 번역 기능은 PDF가 아닌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만 제공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 앱스코스트에서는 개인 계정을 생성하여 개인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앱스코스트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My 앱스코를 클릭한 다음 계정을 생성하여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정 생성은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마이 페이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개인 저장 공간으로 개인 프로젝트, 북마크 리스트, 최근 검색 내역, 알림 설정 등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인데요. 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 기능들을 추가하시면 마이 페이지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북마크와 프로젝트는 개인화 옵션으로 앞서 설명드린 마이 앱스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이미 북마크를 눌러보았는데요.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책갈피 아이콘을 누르시면 빠르게 항목을 저장할 수 있는 북마크 기능입니다. 이렇게 저장한 항목들은 왼쪽 마이 페이지에 있는 북마크됨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추가도 누르시면은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명을 생성한 다음 그 해당 프로젝트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네, 제가 이미 추가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마이 페이지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은 프로젝트명이 확인이 되고 이 프로젝트에 저장한 항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먼저 인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인용 도구를 클릭하면 다양한 참고문헌 스타일로 텍스트를 반출하거나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 스타일을 선택해서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등 다양한 형식으로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한 다음 변환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한글 또는 워드 파일에 쉽게 참고문헌 반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드노트나 레프웍스처럼 서지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 옆에 있는 인용 정보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북마크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항목 상단에 있는 북마크 책갈피 아이콘을 클릭해서 북마크 항목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추가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에 내가 저장을 원하는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왼쪽 마이 페이지 프로젝트에서 이 항목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결과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한 페이지에 10개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최대 50개까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페이지에 있는 50개 항목을 한 번에 다운로드하거나 북마크하거나 프로젝트에 추가하거나 공유하거나 인용을 반출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한 번에 반출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저장한 프로젝트와 북마크에서도 전체 반출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와 북마크에 저장한 항목을 전체 선택하거나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다중 선택하면 인용을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하거나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은 검색 결과와 저널에 대해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알림은 내가 수행한 검색에 대해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이 있을 때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만약 나는 특정 주제 또는 키워드에 대해 새로 나오는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경우 검색 알림을 설정하면 내가 검색한 검색식 또는 키워드에 대한 새로운 결과가 생성될 때마다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 가장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을 누르신 다음 알림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발행 주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마이 페이지 알림에 들어오시면 내가 생성한 알림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알림을 생성해 주시면은 내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새로운 결과물들에 대해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뿐만 아니라 저널에 대한 알림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나는 특정 저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논문들의 출판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검색 탐색 도구에서 출판 권한을 클릭하여
전월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전월명을 검색한 후 이 전월명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해서 알림 생성을 누르시면 전월에 대한 알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알림은 마이페이지 알림의 전월 알림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 해당 전월에 새로운 논문이 나올 때마다 내 메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